반갑습니다. 페페 아빠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좀 정정할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좀 이제 조건부 승인에 관련해서 제가 그 자료를 뭐 자세하게 찾아보진 않았어 가지고 좀 생각나는 대로 좀 이제 일단은 스테이킹 쪽에 원래 문제가 있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고 있었으니까 증권으로 좀 분류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정정해서 다시 제출한 거를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민코인이라 이런 것들이 좀 방향들이랑 이제 바이낸스 쪽에서 좀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좀 뒷부분에 좀 마지막쯤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하락 관점 있잖아요. 하락 관점. 그러니까 저는 이거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상황을 좀 처음 겪어봐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컨셉인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 좀 올려드렸잖아요. 이번 주 비트코인에 근접한 가격은 해가지고 그냥 저는 그냥 그게 궁금했어요. 어떻게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하락하는 아니 이번 주 가격이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아니, 한 번에 2만 달러를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희망 고문하면서 계속 계단식으로 빠지는 거지 빠지더라도. 근데 댓글 보니까 2만 달러 간다고 안 하셨나? 2만 달러 언제 가나요? 이렇게 아니 저도 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니 뭐 기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제 생각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뭐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가지고 그 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2만 달러를 한 번에 어떻게 가겠어요? 2만 달러를 가더라도 계단식 하락으로 하이먼 미스키 모델 다들 한 번씩 경험들 해보셨죠? 하이먼 미스키 보통 이제 오늘 좀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면 예를 들어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는데 꼭대기에서 가장 시간이 가장 좀 오래 걸려요. 꼭대기에서. 이래서 이제 하락할 것처럼 하다가도 한 방 정도가 더 올리는 게 헤드앤숄더의 거의 마지막 부분? 저는 뭐 이제 뭐 엘리어트 파동 막 이런 것들은 아예 모릅니다. 아예 모르는데 헤드앤숄더 같은 경우는 사실 선물 시장 관점에서는 마지막까지도 숏을 존버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좀 혼돈을 줄 수도 있고 끝 무렵에 굉장히 어쨌든 롱숏 그 트레이더들에게는 정말 복잡하게 할 수 있는 좀 최적화된 모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매일같이 발생을 하진 않아요. 정말 인위적인 상황일 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대로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건 지금을 고점으로 일단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비트랑 이더 정도만 선물 청산 때문에 올린 거고 왜냐면 장기간에 비트코인이 52,000달러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들을 해서 숏을 계속 존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거든요. 한두 달 계속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 구간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올랐는데 얘네들이 추세 전환으로 해가지고 2차 파동을 갈지 아니면 이게 헤드앤숄더의 끝 무렵이니까 비트 이더만 올렸을지 그게 만약에 맞다라고 한다면 하이먼 미스크 모델에서 거의 꼭대기에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가진 않아요. 이렇게 가진 않고 가더라도 여기가 어떻게 보면 그 현실 부정의 단계죠.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실 부정의 단계. 그러니까 비트랑 이더가 올라가니까 그런데도 알트코인들이 변동이 없으니까 현실 부정을 하는 겁니다.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마지막 끝 무렵에 그래서 움직이는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게 다오부터 디파이, 밈, 뽀몽 거의 끝 무렵이라고 한다면 한 번에 2만 달러가 가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 가요. 천천히. 떨어짐에도 이제 계속 희망 고문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이먼 미스키 모델이랑 조금은 제가 좀 오버해서 좀 그리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한 번에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커뮤니티에다가도 글을 올려드렸던 게 엘리트 클럽에도 제가 올려드린 게 23일 4일까지는 안전하다라고 제가 월요일부터 말씀드렸거든요. 클러버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일단은 제가 유튜브에다가도 좀 남기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커뮤니티에도 좀 올려드렸죠. 바이낸스에 있는 선물 상장들 국내 알트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뭐 자발트 코인이라든지 뭐 윈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날레로 펌핑이 된다면 이거는 빅쇼트 시그널을 알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올린 것도 제가 이거를 국내 알트는 제외합니다라고 굳이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그냥 안 했어요. 왜냐면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제 그 스토리텔링처럼 이해를 하신 분들은 굳이 말을 안 해도 국내 알트장을 배제를 한다라는 걸 저는 당연하게 알 거라고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도 뭐 이제 뭐 국내 알트 갑자기 뭐 바뀌었나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제가 그걸 굳이 덧붙이지 않아 가지고 그게 잘못인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일단 주장을 하는 건 국내 알트장은 끝났다라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하잖아요. 지금도 사실 국내 알트라고 한다면 뭐 해외도 그냥 국내 홀더들이 많은 것들, 국내 홀더들이 많은 것들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아, 이게 참, 제가 마지막 부분에 제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승인, 오히려 현물 ETF 승인이 되면 더 독이 될 수 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내일 새벽까지를 보고서 좀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코인 시장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마지막 끝자락에서 숏 청산 시키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덤핑을 하던, 어쨌든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지금 알트코인들이 어떻게 될지 딱 보이죠. 지금 그러니까 비트랑 이더가 올라갔는데도 아직도 얘네들은 이제 비트랑 이더 때문에 순환 펌핑이 안 되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낚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또 이제 올라갈 때는 같이 안 따라가서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또 귀신같이 떨어져요. 이걸 좀 큰 틀에서 봤을 때 나스닥이 올라간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무조건 따라서 올라가진 않거든요. 근데 나스닥이 떨어지면 비트코인은 떨어집니다. 보통은 자산시장에 어쨌든 가장 1순위로 현금화하는 게 아직까지는 주식시장보다는 코인시장이 가장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만약에 일단 단기적으로 이번 주까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관련된 애들이 좀 주목을 받으면 그나마 다행인 거고, 길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래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이 부분은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점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국내 알트코인 장들은 좀 끝났다라고 아직 보고 있고, 이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저만의 그냥 생각이니까 불장이 올 것 같으시면 그 불장 관점을 밀고 가시면 되는 거고, 저는 그냥 끝났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자, 일단 두 번째까지 조건부를 제가 달아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거절, 조건부 승인. 근데 여기서 이제 스테이킹이 들어가냐 스테이킹이 안 들어가냐 이건데, 이거 자체를 좀 이제 완전히 없애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스테이킹 안 하고서 그거를 수정한지를 체크를 못했어요. 체크를 못했는데 그 기관들에서 다시 제출할 때 스테이킹 X로 해가지고 이것들을 제출을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크인베스트부터 해가지고 바네크도 그거는 수정한 것들은 코인리스에는 안 나왔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만약에 다 같이 수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일단 승인이 돼도 문제다. 승인이 된다고 해도 비트코인이랑 다르게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을 굳이 포기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어쨌든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매수해줘서 보관하는 건데, 그냥 어차피 보관해야 돼요. 그냥 가지고만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스테이킹까지 같이 신청을 했단 말이죠. 어차피 보관하면은 2~3%씩은 얻어요. 보상을 받는데, 기관들이 돈들이 뭐 몇십억씩 굴리진 않잖아요. 최소한의 1조 이상들이 들어오는 건데, 1조인데 2~3%면 얼마죠? 200억 300억이죠. 이걸 그냥 수수료까지 내면서까지 이걸 포기한다? 이게 이더리움 가격이 그냥 고정이라고 했을 때, 가격이 고정됐다라고 했을 때 그냥 가정입니다. 어쨌든 개수만으로 보상을 2~3%씩 받으니까. 이게 10만 개면 10만 개 얼마지? 만개 1000개 2~3,000개씩 1년마다 보상 받는 걸 포기해라. 그러니까 수수료까지 내면서까지 이 보상까지 포기하라고 하면 어떤 미친
그 기관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수수료까지 내면서까지 그리고 이제 보상까지 포기를 해야 된다? 굳이 그걸 매수할 필요가 없죠. 굳이. 근데 비트코인이랑은 다른 게 비트코인은 사실 그런 것들보다도 디지털 금처럼 스테이킹도 없잖아요. 상징적으로 그냥 끌고 가는 거고. 근데 이더리움은 굳이 따지면 스테이킹이 있는 앤데 그거를 못하게 수정해가지고 제출했어요. 지금 제출한 기관들이. 이것도 승인을 안 해주면 최악인 건데 이걸 승인해줘도 문제다. 승인을 해줘도 문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제로가 될 수 있는데 홍콩 ETF 생각해보시면 돼요. 그것도 좋은 재료처럼 보였는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주식을 바꿔서 준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져오면 오히려 중국 쪽에서 위 하나 좀 뚫려가지고 바로바로 매수해가지고 미국 ETF랑 똑같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문제인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절 자체를 배제를 할게요. 거절되면 완전 최악인 거고 정말 이제 자비가 없는 거고 최소한 SEC 쪽에서 좀 이제 서로 이제 원만하게 합의를 한 거죠. 너네 스테이킹 제외를 하면은 승인해줄게로 그렇게 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관들한테 이거 수정안 해가지고 다시 제출하라고 아마 그 내용이 스테이킹을 제외한 거일 거예요. 그래서 일부 밝혀진 것들이 이제 아크인베스트랑 이제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킹을 아예 제외를 해가지고 이더리움 현물 ETF를 다시 수정해서 제출을 했는데 SEC가 그걸 요구를 해가지고 수정까지 해서 제출했는데 거절하면 정말 미친 상황이 나오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 승인되는 관점에서 이게 왜 안 좋은 상황인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금들이 유입될 거라는 기대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이랑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관들이 스테이킹이 안 되는 현물 ETF에 유입돼가지고 이 이더리움을 대신해서 보관해주는 그런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수수료까지 내는데 수수료는 일단 둘째 치고 차익만 얻었으면 좋긴 한데 어쨌든 기관들이 장기간에 홀드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2~3%씩 최소한의 스테이킹 보상들을 포기하고까지 이렇게 한다? 금액대가 커지면 그게 금액들이 엄청 크잖아요. 수수료도 뭐 0.15%냐 1%냐 이것 가지고도 엄청 크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스테이킹 보상을 포기한다? 자금이 유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일단 승인된다라는 관점으로 갈게요. 스테이킹 안 된다라는 걸로 이제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다라고 했을 때 거의 조건부 승인이나 마찬가지죠. 이 워딩을 어떻게 쓸지 모르겠습니다. 조건부 승인이라고 할지 현물 ETF 승인이라고 할지 어쨌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스테이킹이 안 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그레이스케일이 있어요. 그레이스케일이 가지고 있었던 보유했던 이 상품도 새로운 업데이트 버전으로 제출을 했어요. 근데 제출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쪽은 어쨌든 승인만 받으면 된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된 내용에 여기도 당연히 스테이킹을 안 할 테니까 승인을 해주라고 이제 요청을 했을 것이고 표면상 이렇게 봤을 때는 승인되면 되게 좋아 보이지만 그레이스케일에서 지금 역프리미엄이 마이너스 22%였는데 전에는 50%가 넘었거든요. 50%가 넘은 이유가 뭐냐면 기관들이 이것들을 환매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현물 ETF나 마찬가지 예비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그 수합하는 것들을 좀 이제 현물 ETF 승인되면은 이것도 이더리움으로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주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걸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언젠가는 SEC가 승인을 해주면 이거를 이더리움으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 비율만큼. 근데 그게 좀 희박해 보이니까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치가 쓰레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 대비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프리미엄이 역프리미엄이 떴는데 그게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왜 했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40%였는데도 회복한 이유가 이게 승인이 돼가지고 이더리움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그리고 실제로 그 비율들이 맞춰진 거면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량이 1조 단위면 모르겠는데 이 물량들이 어떻게 보면 15조예요. 15조.
거의 그 마운트 곡스 풀리는 물량이랑 거의 이더리움을 따지면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거의 그 정도 되는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가지고 역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많이 좀 회복을 했다라는 거 뭐냐면 이게 승인이 됐을 때 이거를 이더리움으로 바꿔가지고 매도해서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50% 프리미엄일 때부터 샀으니까 그게 일단 지금도 그냥 이득이에요. 마이너스 50%에서 20%까지 올랐잖아요. 역프리미엄 자체만으로 지금 이득을 보고 있으니까 그냥 이더리움으로 바꿔가지고 과감하게 던져버릴 수도 있다. 예전이었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락업 되는 효과였거든요. 이게 이더리움으로 바꿔가지고 현금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에서 사놨던 비트코인을 그냥 보관만 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락업인데 락업 해지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승인이 돼도 문제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이스케일에서 업데이트된 버전이 스테이킹을 제외한 버전들을 다시 제출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승인만 돼가지고 현금화를 하려고 그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왜 큰일이 나냐면 그래서 제가 이번 주라고 보는 게 GBTC도 결국에는 승인돼가지고 GBTC도 뭐였냐면 이것도 역프리미엄이 붙었거든요. 이거를 비트코인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었어요. 현물 ETF가 승인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걸 환매를 하는 건데 그 다음날에 바로 됐습니다. 다음날부터 바로 비트코인으로 기관들이 가져가가지고 투매를 했어요. 던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은 떨어졌고요. 비트코인은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게 그냥 좀 간단하게 그냥 업비트 차트로 볼게요. 그냥 자, 그래서 이렇게 투매를 했잖아요. 이때입니다. 이때 투매를 했는데 이때랑은 좀 다른 게 뭐냐면 그 이후에 기관들이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더리움이랑 다르게. 근데 이더리움은 기대감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테이킹이 안 되는 것들로 승인을 했으니까 기관들이 굳이 스스로 내면서 스테이킹도 안 되는데 굳이 이거 거쳐가지고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로 가져갈 이유가 없다. 스테이킹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랑은 다른 게 비트코인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포트폴리오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을 좀 기대를 했는데 이더리움은 기대감이 없을 것이다. 어떤 게요? GBTC 환매되는 물량 이후에 환매 물량들이 이게 풀리고 나서 차익 실현하는 사람들도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나서 유동성이 딱 들어온 건데 이더리움은 다르다. 얘네들도 그러면 이거 승인돼 버리면 이 물량들을 환매를 하겠죠. 환매해가지고 이더리움 받은 것들을 던져대도 역프리미엄이 마이너스 50%에서 지금도 마이너스 20% 15%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미 역프리미엄 생각하면 이미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격만 지금 유지를 해주면.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올렸을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어차피 역프리미엄 차익 보고 있으니까 그냥 던져대려고 그냥 이더리움 받아가지고 던져대려고. 언제부터요? 다음날부터 바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던지는 건 본인들 마음이겠죠. 세력들 마음이겠죠. 저희는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승인이 되더라도 겉으로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냥 안 좋다. 그냥 기관들이 그냥 합법적으로 물량들 던져대면서 역프리미엄 그 마이너스 30% 이득 보고 이더리움 산 것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던져댈 수 있는 그런 물량들에 대한 이제 악재 조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부 승인이나 마찬가지긴 하죠. 어떻게 보면 스테이킹을 제외하고서 승인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 승인 된다고 해서 바로 나오진 않을 텐데 당연히 물량들 환매하고 나서 적절한 시기에 아주 빠르게 덤핑들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될 수가 있다.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그나마 좀 이제 그 승인됐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올라가면야 좀 다행인 건데 이더리움 던져대면은 못 올라간 애들은 더 이제 충격들이 클 것이고 조금 올라갔더라도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더리움 떨어지면 비트코인 떨어지는 건데 걔네들 이거 피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이먼 미스키 모델로 봤을 때 현실 부정의 끝무렵일 수도 있다. 끝무렵. 비트 이더가 얘네들 덕분에 알트코인들을 매수하게끔 만들 것이고 국내 알트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더 추매를 했던 얘네들은 이미 놓쳤으니까 이거 새벽에 올렸잖아요.
이더리움도 새벽에 올렸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끝무렵까지 다 태운 뒤에 실질적으로 그레이스케일 승인된 물량들이 환매가 돼가지고 이더리움으로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이더리움을 받아가지고 대놓고 던지기 전에 가격들을 그냥 더 올린 것이다. 더 맛있게 먹으려고. 어쨌든 받은 물량들 몇 조치가 될 텐데 더 맛있게 먹으려고 올렸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승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승인이 되는 게 오히려 안 좋다. 락업되는 물량들이 락업 해지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레이스케일이 어떻게 보면 15조 가까이 넘게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제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내일 새벽에 나올 텐데 그거를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조건부 승인이라는 워딩이 붙었는지도 첫 번째고 그레이스케일의 이 현물 ETF가 승인이 됐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게 낚시가 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어쨌든 이쪽은요 승인만 되길 바랄 수도 있어요. 이제 이더리움을 회수해가지고 환매해가지고 던져댈 수가 있으니까 역프리미엄 마이너스 50%에서 20%까지 끌어올린 것만 해도 이미 30% 차익 실현을 보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더 가격까지 올려놨으니까 던질 때 얼마나 많은 차익 실현을 하겠습니까? 그 금액만 해도 몇 조가 넘는데 15조가 넘는데 한 번에는 투매를 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거 지켜보셔야 돼요. 승인됐다라고 해서 그것만 좋다라고 보지 마시고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미니 트러스트 이게 승인이 되면 이건 정말 초대형 악재입니다. 몇 일 이내에 바로 발생할 수 있는. 잘 대응들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도 삐날에는 있겠죠. 뭐 다른 애들 디파이, 다오, 밈 그리고 마지막 뽀모를 일으킬 수도 있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제가 뭐 비관적인 것만 뭐 코인 시장이 망했으면 좋겠다라 그게 아니고 현실이 이래요. 현실이 저희는 어쨌든 그걸 따라가야겠죠. 그러니까 그게 안 맞으시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들을 해가지고 계속 희망 회로로 굴리면서 알트장 불장 대불장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제가 전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테마별로 했을 때 따졌을 때 뭐 레이어 1도 있고 레이어 2도 있고 막 다른 것들 다 따졌을 때 어떻게 보면 가치가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민코인이 가장 높잖아요. 상승률이. 그런 것들을 보면은 시장이 유동성이 없다 보니까 신생이면서도 좀 이제 그런 애들만 띄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알트 불장들이 좀 늦춰지지 않을까. 내년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